강원책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며 연일 물볕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기예보만큼이나 뜨거운 수필집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달 출간된 초엽 박화선 수필가의 까만 시냇물입니다. 그러면 먼저 표제 작품인 까만 시냇물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까만 시냇물. 겨울의 끝자락 2월.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친구와 춘천 근교의 구곡폭포를 찾았다. 폭포 입구는 나처럼 성급하게 봄마중을 나온 이들로 시끌벅적 붐볐다. 황토 오솔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고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에도 봄내음이 가득하였고,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입만 뾰족히 내밀고 있는 골짜기 계곡물 흐르는 소리에도 봄 기운이 묻어났다. 머지않아 노랗게 꽃을 피울 생강나무에도 작은 꽃망울이 움트고 있다. 매서운 추위도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나 보다. 계절의 변화는 참 경이롭다. 구곡폭포에 이르러 빙벽 타는 산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산골짜기 봄이 오는 소리에 취해 있는데 휴대폰 진동음이 나를 깨운다. 중학교 때부터 늘 같은 반 친구였던 복실이가 4월에 있을 동창 모임 소식을 전해주었다. 고향에서 하는 모임이기에 이번에는 꼭 참석하겠다 결정하고 나니 나의 마음은 봄마중도 잊은 채 까만 시냇물이 흐르던 고향 산천으로 달려갔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정겨운 언어다. 그러나 내게 있어 고향은 그리 썩 반갑거나 달갑지가 않은 기억 저편에 남아있는 연민의 수레바퀴 같은 곳이다. 나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내가 5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한백 광업소가 있는 정선 신동에 터를 잡으면서부터 탄광촌이 내 고향이 되었다. 무일푼으로 고향을 떠나오신 부모님은 살 길이 막막하셨던지 그 시절 중등교육까지 마치셨던 아버지는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하셨다. 아버지의 광부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쾅쾅쾅 세차게 부엌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갱이 무너졌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새벽잠을 곤히 자고 있던 우리 식구를 깨웠다. 그날 아버지는 막장에서 작업하다가 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치셨고,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모님께서는 가게가 딸린 작은 집을 마련하셨다. 집 바로 옆에는 까만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면 더 크게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도 시끄러웠고, 매일 다리를 건널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도 싫었다. 까만 시냇물은 내게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다. 그러다 여름 장맛비로 까만 물이 맑게 되어지는 날에는 동네 친구들과 첨벙거리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었다. 까만 시냇물은 내게 고통도 안겨주었다. 집이 물가에 바로 붙어 있었기에 큰 비만 내리면 물이 넘쳐 들어와 세간살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엄마는 가게 일로 바쁘셨기에 중학생이던 나는 물에 젖어 불어난 옷가지를 머리에 이고 동네 샘터를 오르내리며 빨아 널기를 반복하였다. 그럴 때마다 시냇가에 터를 잡으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인들 오죽하셨을까. 사람들은 탄광촌의 냇가에 흐르는 까만 시냇물을 보고 터부시할지 모른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내게 있어 유년의 까만 시냇물은 내 어린 영혼을 키워낸 자양분이자 반려가 되었다.
나는 시냇물이 왜 소리를 내며 흐르는지, 시냇물 소리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는 것은 물속에 있는 돌멩이들 때문이다. 흐르는 물이 돌멩이에 부딪히며 그 아픔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들쭉날쭉 제멋대로 생겨먹은 크고 작은 돌멩이들, 이 돌멩이들이 없었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까만 시냇물에 대한 유명한 옛 일화가 생각난다. 태백 탄광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에 부임한 선생님께서 시냇물을 까맣게 칠해놓은 아이의 그림을 보고는 놀라서, 얘야, 물은 파란색이란다. 파란 물감을 칠해야지. 그러자 아이는, 선생님, 한번 냇가로 나가보세요. 물이 새카맣거든요. 그 아이가 까맣게 칠해놓은 시냇물 그림은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어린 날을 깨워준 고향의 까만 시냇물도 분홍빛 진달래꽃을 따라 거친 산야를 헤매던 봄의 기억도 아스라이 사라졌다.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던 동네 꼬마 친구도 가을날 코스모스 꽃을 한 묶음 꺾어 수학 선생님께 선물했던 학창시절의 그리움도 물길 따라 세월 따라 모두 띄워보냈다. 지금 나는 생각해본다. 까만 시냇가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나는 궁핍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견디어낸 인고의 날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내가 있지 않을까. 푸시킨의 말처럼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감내하고 기다리면 밝은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까만 시냇물은 내게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른다. 바다가 그리웠는지 모른다. 탄광촌의 어린 소녀가 넓은 도회지로 나와 살고 있듯이 다시 봄이 오고 있다. 헐벗은 나뭇가지에도 구곡폭포 산비탈 아래 얼음을 뚫고 녹아내리는 시냇물에도 새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간은 오늘도 흘러가고 냇물은 큰 강으로 흘러가는데 물러설 곳 없는 나의 삶도 어느덧 저 시냇물처럼 흘러 지천명에 이르렀다. 지금의 내 일상도 먼 훗날 또 다른 그리움으로 다가오겠지. 내 어린 날의 기억 저편에 숨어있는 까만 시냇물처럼. 까만 시냇물, 참으로 낯설게 다가오는 말이지요. 그 시절 그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까만 시냇물은 저자는 결코 유쾌하게만 바라볼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까만 시냇물은 결코 까맣지 않았던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축하의 글을 올려주신 박종숙 수필가는, 박화선 작가는 마치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근조근 들려주듯 낮은 음성으로 침착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현학적이거나 우월감, 자만심을 보이지 않아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까만 시냇물은 총 4부로 나누어 36편의 수필과 이복수 전 강원 수필문학회장의 작가가 있는 풍경, 내면의 정원을 산책하는 만년소녀 박화선의 문학과 삶이 수록되어 있으며 지난 5월 디자인하우스에서 펴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